자, 2-120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6번. 별로 많이 안 중요해요. 조당, 점당, 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 골동품. 됐죠? 그죠? 잘 보기 힘들겠죠? 골동품 한번 봐봐.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거에 한정한대. 그죠? 요런 거에 양도소득. 이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뭐 과거에 뭐 이제 막 우리나라에 이제 어두운 면들 정경유착이 있을 때 이제 소화골동품으로 이제 로비를 많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경가 때문에 온라인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 조문이 들어온 거야. 소화골동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문이. 그렇죠? 그 밑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돼 있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원작자가 살아있으면 6천만원 넘게 안 들어갈 거예요. 원작자가 죽어버려야 희소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6천만원 이상 이래 올라갈 거라고.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은 이런 거 있거든. 기안84 그림도 한 갖고 싶고, 쿠사마 야요이 그런 것도 좀 갖고 싶고, 김우진 작가 거 엄청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근데 죽어버리면 더 비싸지겠죠. 물론 내가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나보다 젊더라고. 어디지 아울렛 이런 데 가면 이런 조형물들 전시에 있으면 가서 이제 한 번씩 만져보는 거지. 구경도 좀. 자,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 제외합니다. 자, 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겠대. 동그라미 기획.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해서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췄대.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사업소득이지. 동그라미 니은에 사업자 등록을 했대.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사업소득이지. 그죠? 순수 작가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 집 맞은편에 유명하신 세라믹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도자기 작가분이 계세요. 좀 달라. 유명하신 분과는 확실히 달라. 이렇게 처음에 나도 이제 그 작가님 거를 이제 저희는 조금 헐게 사지 마을 주문이니까 저희는 또 집에 손님들이 자주 와서 찻잔이라든지 이런 거 와이프랑 저랑 차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찻잔이라든지 컵 이런 걸 좀 자주 사는 편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야. 뭐가 근데 좀 달라. 뭐가 다른지 잘 몰랐는데 집에 한번 놀러 오신 손님 중에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차에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이 오셨는데 잔이 참 좋은 잔이네 이러는 거야. 잔이 어떻게 좋은 잔이냐 그러니까 입술에 닿는 느낌이 조금 다르대. 입술에 닿는 느낌. 그래 막 작가님 소개해달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막 전시장에 가가지고 막 보시고 가셨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실 때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 입에 닿는 부분이 얇아. 확실히 얇아. 그분이 이제 막 고양이 이런 것도 만드시고 하거든. 그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돼지 모양도 만드시고. 그 저희 집에 이제 골든 리트리버를 그 작가님이 엄청 좋아하셨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골든 리트리버 저희 집에 있는 걔가 이제 꼬리 흔드는 걸 강력하게 이제 사람들이 오면 꼬리 흔들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꼬리를 막 쳐. 그래 그 돼지를 친 거야. 그리고 이게 깨졌지. 300만원짜리인 거야. 어떻게 작가님 데리고 가가지고 깨졌다고. 내가 안 보냈어 그 개를. 우리 집 개지 마. 아유 300만원. 자 볼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갤러리랑 계약이 돼 있더라고.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갤러리가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고 백화점에 전시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처음 알았지 저도. 사업 목적성을 이렇게 띄면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가상자산. 가상자산 2027년도 있죠? 2027년 되면 봅시다. 자꾸 밀리고 있거든. 이게 2024년인가 2025년부터 자꾸 밀리고 있거든 이렇게. 지켜봅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순간 두 가지의 화폐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근거가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몇 년 전에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고 상장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걸 또 좋아하지 않겠어? 네?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자, 2-121페이지. 소득 구분 시 주의해야 할 소득. 시험에 나오겠죠? 왜?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소득의 구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위약금, 배상금. 우리 원래 과세 제외를 했다. 왜?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했었다. 기억나죠? 이자도 포함한다. 별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박스 5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세부사항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좀 봤던 것 같은데. 세부사항이지만 이 말문제 보기로 구성한 적이 있거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 이 재산권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 불이행이면 이 매매 계약이 이 재산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위약금, 배상금, 기타 소득을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동그라미 4번.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 지연 손해배상금을 받았대. 퇴직금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권과 관련된 위약금과 배상금이네. 그죠? 이거 했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네. 페이지 찾아보세요. 페이지 찾아보세요. 어디서 했었는지. 페이지 좀 얘기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2-22페이지) 거기서 한번 봤었죠? 그 외에 또 봤던 것 같은데. 몇 페이지? 19페이지? 아, 예, 여기도 있고요. 네. 됐습니다.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동그라미 4번이 보기로 등장했었거든요. 퇴직금과 관련된 건 이제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거니까, 재산권과 관련된 거니까 이 위약금, 배상금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돌아오세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요거 기억나죠? 그죠? 소득의 구분. 퇴직소득 아니면 기타소득. 또 뭐 있었어요? 그렇지. 이자소득, 금융소득 할 때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방금 봤고요. 동그라미 4번.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 스탁옵션. 근로소득 할 때 했죠? 근무기간 중에 하면 근로소득. 퇴사 후에 하면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해도 기타소득. 동그라미 5번. 직무말면 보상금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죠?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쳐가지고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각각 700이 아니라. 기타, 위외에 열거된 거, 그죠? 재기생이 없는 거, 복권, 현상금, 경품. 됐죠? 그때 한번 얘기했죠. 간첩 잡으면 얼만데? 그랬죠? 제가 2001년도에 군대 갔는데 간첩 잡으면 1억 5천이었거든, 그때. 지금은 더 줘야 안 되겠어? 그지? 산에 댕길 때 깔끔하게 차려입고 댕기라고. 무장공비로 신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 그런 거. 또 어떤 거? 유실무 습득으로 인해서 받는 보상금. 요거 얘기해 준 적 있죠? 그죠? 여성분들, 조교수님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래.
우리나라 남자들의 습성. 길 가다가 남자들이 지갑을 주었어. 여자 지갑이야. 뭐 어떻게 한다 했어? 얘기 안 해줬어? 입안에서? 너 길 가다가 여자 지갑 주었어. 어떻게 해? 경찰서에 갖다 줘? 왜 그래? 민증 사진부터 본다고. 민증 사진 예뻐. 그러면 연락해서 갖다 줘야 돼. 안 예쁘면 갖다 던져버리지. 근데 민증 사진 다 예쁘다고. 왜? 그 보정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증 사진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 걸리는 거야, 공항에서. 이 여권 사진은 보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실제 인물은 여권 사진으로 드러나. 그럼 지갑주 주면 고맙다고 사례를 할까? 돈으로 줄 거 아니야. 원전 징수해야 돼. 기타 소득입니다. 되죠? 뻘소리 하는 줄 알았죠? 세상의 모든 걸 세법에 엮어야 돼. 모든 걸. 그죠? 여기 선생님 봐봐. 여 남자들이 아니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그죠? 민증사진부터 한번 본다. 그래, 안 예쁘면 버리지 말고 우체통에 좀 넣어줘. 요즘 우체통 찾기가 너무 힘든데 간접곳에 가가지고 좀 넣어줘. 큰 우체통 있어. 그럼 이제 자, 또 뭐 있는데 사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사례금은 뭔데?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2차 시험 때 사례금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 힘들 거예요. 사례금이 엄청 힘들어요. 자, 그리고 뭐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해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급여, 이거 뭐 할 때 했어요? 법인세법에서 했었죠. 그죠? 임금비 파트에서. 기억나죠? 소금불살이라고 소득처분 기타 소득을 한다 했어요. 그죠? 그게 기타 소득 과세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페이지 박스 6번에 사례금 이거 보지 마세요. 어려워요. 사례금은 법에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걸 사례금이라는데 고마움을 어디까지 볼 건지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판례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123페이지. 이번에 비과세 기타 소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비과세 하겠다. 어떤 거? 국가 유공자들이 받는 보험급여급 학습 보조비 이런 거. 됐어요? 됐죠? 요즘에도 국가 유공자 혜택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주변에 친구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있으면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왜? 물어보면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밖에 없어 이러더라고. 왜? 나 국가 유공자 거기라고. 그러면은 그때 5점? 이거 공무원 생활 하셨잖아요. 국가 이거 5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평균으로 그 점수거든. 세무직 공무원 시험 응시할 때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5점 가산점이 있거든. 평균으로. 동급이야. 그 정도로 커. 요즘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잘 안 보는 시기라 가지고 보면 이제 애들이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 왜 시험 보냐고 그래. 자, 그 다음 동그란 그 밑에 점.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이 용어 뭐 이렇게 새로 바꿀 거라던데. 텔레비 보니까. 우리는 세터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거 용어를 바꾼대. 세터민이라는 용어에서 다른 용어로 또 바꿀 거래. 정착금 보로금 이런 거예요. 그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들이 힘든가 봐.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혼자 살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발견되는 경우 있잖아. 북한 주민들이 제법 그런 경우가 많다고 최근에 뉴스에서 봤어. 먹고 살 길이 힘든가 봐. 직장 지역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지원을 좀 해주는가 봐. 북한 이탈 주민 그 세터민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은 그 전철우 씨죠. 과거에 평양냉면 팔고 방송했던 사람.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베트남 가서 이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잘 돼가지고. 몰라? 텔레비 자주 나왔던 사람이 있어. 텔레비 자주 나오면서 냉면집을 차렸는데 대박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홈쇼핑에도 팔고 막 완전 엄청나게. 근데 텔레비에 나왔는데
또 이제 잘 되니까 또 사기꾼들이 달라붙어 사기를 또 당하고 막 우여곡절이 있었더만. 그래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베트남인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잘 된대. 동그라미 3번 훈장, 부상, 국가 지자체로 받는 상금, 부상 이런 거 됐죠? 이런 게 뭔데요?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비과세한다. 자, 다음 페이지.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뭐 받는 뭐 직무 발면 보상금 700만 원까지 됐죠? 그렇죠?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 비과세되는 700만 원은 근로소득 700만 원, 기타소득 7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700만 원이에요. 됐죠? 그렇죠? 동그라미 5번에 국군 포로가 받는 뭐 이런 게 있대요. 동그라미 6, 7번 묶어놨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됐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을 양도한대. 어디에 양도하겠어요? 박물관에 양도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혜택을 줘야 문화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부자들이 이런 걸 좀 갖고 있다면서. 막 경매도 하고 막. 이제 내놔라 그거야. 국가에 기증을 해가지고 같이 좀 보자 그 얘기지. 그리고 동그라미 8번 종교인 소득 중에 일부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이에요.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동그라미 9번 보지 말고요. 자, 2-125페이지. 기타 소득 금액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차감한다. 자,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비과세랑 분리과세는 제외다.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리고 필요금비는 입증을 해야 된다. 사업소득처럼. 근데 바로 이번에 입증액을 공제하되 다음은 법에 정한 금액을 필요금비로 공제해준다. 반가로 1번의 제목에 최소한 일정 비율을 필요금비로 인정하는 거. 그 밑에 표에 보니까 80%, 60%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최소한. 즉 내가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60%보다 더 많으면 그걸로 공제하면 돼. 근데 60%보다 적으면 60%를 해준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혜택인 거야. 왜? 내가 입증 의무에서 입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시험의 등장이에요. 암기해야 돼요. 그죠? 세무사는 어찌했습니까? 암기했었죠. 그죠? 지금은 찾아보면 되죠. 그죠? 예전에는 다 80%였어요. 근데 80%와 60%가 좀 쪼개졌어요. 그리고 90%짜리가 하나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이거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그죠? 자, 파란 글씨로 앞글자 따놨거든요. 그럼 이 앞글자 연결하면 무슨 말인데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암기하세요.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뭐 주공순, 회사 광고일, 통지, 그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무슨 말이 아니라 그냥 앞글자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 했어요. 왜? 주공순, 주가 뭔데? 주가 뭐지? 주로 먹는 건가? 뭐지? 주공순 하면 나는 우공비가 떠오른다고. 우공비 몰라요? 우공비가 뭐지? 우공비? 뭐지? 우공비 몰라? 뭐 그런 거 텔레비 선전하더라고. 애들 학습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연상이 자꾸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 동그라미 1번. 공익법인 상금.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런 것들은 최소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줘요. 근데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80%고요. 상가입주 지체상금은 그런 거 필요경비 의제규정 적용 안 해요. 다음 페이지 별표시 1번. 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 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임직원의 직원 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 사내 체육대회 상금, 이런 것들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야. 슈퍼스타, 헤이!
여러분들의 소녀에게 표를 던져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가수 6명에게 지금 당장 투표를 해주세요. 휴어게임 막 이러잖아. 어제 봤는데 이승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가수 6명에 대해서 지금 당장 투표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투표를 하다가 지금 이거 재방송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해도 되나? 모르겠더라고. 재방송이면 어떻게 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투표 안 해봤어? 좀 해줘라.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나는 없어. 자두가 갔어. 자두가 탈락을 했어. 자두 몰라?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몰라? 뛰어가 한번 몰라? 자두가 김밥 말다가 막 앞으로 가 막 이런다고. 몰라? 자두 옆에 되게 잘생긴 형이 있었거든. 형이 연기한다고 떠났어. 그 형은 노래를 못하거든. 네. 근데 연기도 안 나와. 자,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가요제 합시다 해가지고 상금 주는 그런 건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생각나네. 여기 어쩌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데 여기 세무사는 저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세무사가 된다면 요번에 세무사회에서 항상 12월 되면 이제 그거 하거든. 이제 송년회 하거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저기서 해. 저기 무슨 호텔이야? 농심호텔 2층인가 뭐 일식집이 있는가 봐. 거기서 하더라고. 거기서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마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 10년 동안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 관심 없어. 관심 없고 나는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는 건 너무 싫어. 불편한 사람이랑 술을 먹어도 얹힌다고. 근데 요번에 또 날라왔어. 문자가 참석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요번에 나는 가수다 한대. 그러니까 세무사 가요 가수 그걸 하는가 봐. 노래자랑을 하는가 봐. 전국 노래자랑 부산 세무사 자랑 노래자랑 이거 하는가 봐. 거기서 만약에 상금을 줬다. 그런 거는 필요기면 의지 안 된다. 그 얘기죠. 적절한 예였지. 그지? 왜? 나 같이 합격한 동기 중에 한 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 세무공무원 출신인데 합격했는데 걔 노래 엄청 잘해. 노래 엄청 잘해. 저기 축가 이런 거 제의받아가 노래하고 댕겨. 근데 안타깝게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소문만. 소문. 그렇대. 자, 그런 거예요. 이걸 예전에 강의를 했더니 막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전국 노래자랑은 어떻게 됩니까? 슈퍼스타 K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야. 되겠지. 시험에 설마 슈퍼스타 K가 나오겠냐고. 안 그래? 망했잖아 이제. 슈퍼스타 K 안 하지. 시청률 떨어져가지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 좀 한심해 보이는 거라. 이런 애들이 떨어지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예? 얘기해준 것도 다 못 갖고 가면서. 예? 됐죠? 됐죠?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타 소득 파트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주택입주지체상금은 뭔데? 요런 거예요. 만약에 주상복합이야. 4월부터 이제 입주 기간이야. 공사 딜레이 된 거야. 입주를 못하게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부동산이잖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 채 갖기도 힘들잖아. 그러면 한 채를 팔고 이사를 댕기잖아. 그럼 이사 날짜랑 맞춰놨을 거라고. 근데 나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해. 여관에서 살아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럴 때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필요기비가 80% 이제 돼. 만약에 상가다. 상가는 필요기비 이제 이런 규정이 없어. 거주의 부담 이런 건 아니잖아. 됐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여기서부터는 60%를 필요경비 의제해야 된다. 최소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돼야 될까? 아까 했지? 됐지?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가는 거야. 계속 반복성을 띠면 사업적이니까 사업소득일 거고. 그지?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나를 예로 들어줬잖아. 내가 기타 수수료 과세되는 경우가 한국은행에 간다든지 부산경제진흥원이나 교도소 가서 하는 거. 그러면 필요경비 60% 의제받는다고. 이제 내가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 뭐 있겠어? 기름값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 그치? 근데 나는 그 강의 준비한다고 밤샜거든?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경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주는 거야. 일정 부분은. 그래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라디오, TV 등 해설, 개몽, 연기 심사. 했죠? 그죠? 저 예전에 소상공인 시장지도공단에 심사위원으로 있었댔잖아. 그 심사하고 대가 받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동그라미 디귿. 사자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받는 대가가 되지. 이건 착각하면 안 돼. 사자들이 거래처 관리해주면 세금에서 수수해. 그건 사업소득이야. 그거 말고 한번 어디 기업체에서 불러가지고 자문을 좀 부탁하는 거야. 내 거래처가 아닌데. 그런 데 얘기하는 거야. 그런 데.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돼 있지. 그지? 들어봐봐. 이게 애매해.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 그래서 시험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이라고 등장하면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사례 케이스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에 해당하니까 필요금 60%에 의제되는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에. 일단 살펴보자. 다음 페이지. 별페이지 3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이런 게 뭔데? 눈으로 한번 보고 오겠어요. 자,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66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64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돼 있죠? 줄 치지도 마세요.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쇄,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 이렇게 돼 있죠. 범위가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여러분들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그걸 좀 판단을 해야 돼. 일시적인 건지. 됐어요? 됐죠? 이걸 계속 반복성을 띠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줄까? 예전에 유피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유피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래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옛날인데 그 노래를 고삐리가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고삐리가 한참 막 가요 톱10 이런 데 1위를 하고 한참 뒤에 알려졌어. 고삐리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게. 그래서 더 이슈가 돼버렸지. 그지? 그럼 그 고삐리가 받은 저작권료 이런 거는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이라고. 그 이후로 지는 이제 재능이 있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뛰어들었겠지? 추측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업 소득인 거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기본서 옆에 놔두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그라미 6번. 광화권 등 각종 무채재산권에 양도되어야 될까? 아까 했죠? 이거 60% 필요금이 의제된다. 자, 그리고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에어비앤비 5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기타 소득으로 본다 했지? 그때 60% 필요금이 의제돼.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 했어요. 수익금액이 적은 경우에. 됐지? 자, 밑에 소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봅시다. 소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아까 언제 과세한다 했지? 조당, 점당, 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소화골동품. 그지? 그지? 그런데 그게 받은 금액, 그러니까 6천만원 이상이니까 억 단위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 억이 안 되면 90%, 1억이 넘으면 80%. 근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90%.
이게 소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났거든. 엄청났어. 일단 과세는 하되 이렇게 경비율을 많이 적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발이 좀 줄어드는 거지. 있지? 어쨌든 과세를 한다라고 바뀌는 것부터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종교인 소득도 과세한다 라고 바뀐 것부터 거의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 실질적으로 거의 과세가 안 되고 있지만 비과세 규정 때문에 그래. 자, 밑에 종교인 소득도 있죠. 조금 이따 보고 다음 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2027년 안 올 수도 있다고. 자, 저 밑에 방가로 3번 기타 필요경비 인정해.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구입, 적중된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당첨 직전에 투입한 금액. 요 얘기야. 팥찍고 드르륵 땡기다가 헤드에 팡 터진 거야. 그지? 그러면 요게 수익금액. 필요경비는 방금 넣은 거 코인 1개. 아니야, 내가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상관없어. 1개. 1개. 저기 경마장 가가지고 막 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터졌어. 환급금 받았어. 그럼 필요경비는 방금 산 거 그거 1장. 아, 오늘 100장 샀는데 방금 산 거 그거 1장.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됐어. 자, 2-127페이지. 과세 최저한. 시험에 나온다. 과세 최저한은 뭔데? 최저한을 딱 정해놓고 그 밑이 되면 과세를 안 하겠다 이거야. 과세를 안 하겠다. 그게 과세 최저한이야. 됐나요? 네. 자, 동그라미 1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그죠? 그 다음 줄 끝에 권면에 표시된 금액이 합계액이 10만원 이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대.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이하인 경우, 혹은 동그라미 이은에 100배 이하이면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됐나요? 됐어요? 암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200만원 이하인 경우 요 정도만 갖고 들어가요. 수업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됐죠? 그러면 200만원 이하 겹치잖아. 그죠? 나 로또 대봤다. 푼돈 대봤다. 5천원 대봤다. 5천원 있어? 당첨 5천원 있나? 있어? 5천원도 안 대봤다. 5천원 대봤다. 더 이상 대봤다. 5만원 몇 등이 5만원이에요? 4등이 몇 개 맞춰야 4등이? 4개. 그것도 보통 아니네. 6개잖아. 4개도 보통 아니네. 그래서 그렇다고 아깝다 이 생각은 안 드네. 그지? 2개 더 맞추는 게 엄청나게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그럼 5만원 세금 떼든가요? 안 떼죠. 그래서 돈으로 바로 주지.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그러면 200만원이 안 되면 거기서 돈으로 바로 바꿔줘. 그지? 1등이 되면 국민은행에서 준다고? 국민은행? 농협? 본점에 가야 되지. 서울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농협 본점 앞에 어린이들이 그래 많대. 어린이들이 응? 그러십시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내 상관이지. 이거 하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신원이 이제 드러나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못 산대.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대. 왜? 1등 당첨금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로또 처음 생겼을 때 2월 돼가지고 당첨금이 70억씩 이랬어요. 70억 상상이 난대. 2천원 할 때. 당첨자 안 나가지고 다음 주 밀리고 계속 누적되니까 70억씩 이래 되는 거야. 당첨되면 사람들이 다들 그새 생각했거든. 타워팰리스에 살겠지 이랬거든. 아니, 타워팰리스에서 무시한대. 로또로 들어오는 사람 무시한대. 그래서 외국에 나가 살아야 돼. 근데 요즘은 뭐 해봐야 10몇 억씩 그렇잖아. 살 수 있지. 근데 전화가 불이 난대. 이거는 내가 진짜 교환. 왜? 우리 개인적으로는 중국인들 다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왜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 안 그럴까? 아니 저기 누가 그러더라? 누가 저기 애들이 그래. 얘가 내 말을 자꾸 듣고 있대. 얘가 내 말을 자꾸 듣고 있다가 내가 유튜브 이렇게 가동하면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거를 쇼츠로 자꾸 보여준대. 얘가 내 말을 자꾸 듣고 있대.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누르면 인스타그램 추천 영상에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걸 자꾸 띄운대. 근데 왜 62세 황신의 비키니 사진이 뜨느냐고. 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지? 그럼 궁금하지도 않아. 평소에 맨날 신문만 다 뜨는데. 정말 듣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지? 획기적인 거지. 귀가 없는데 듣는 거잖아. 대단하지 않아? 그지? 그럼 네가 말하는 거 자연어, 뭐 기계어, 뭐 이런 게 있겠지 또. 믿거나 말거나. 진짜. 아니 근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막 듣는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는데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얘기 안 하는 거지. 자, 2-127페이지 계속 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해당 과세기간에 가상자산 없어요. 동그라미 4번. 위의 기타 소득 금액 돼 있죠? 그죠? 금액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7번.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게 시험에 말문제 보기를 자주 구성해요. 기타 소득 금액으로 5만원 이하야. 즉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됐죠? 밑에 별표시 2번에 있어요. 확인했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시기.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돼 있죠? 원칙. 지급받은 날. 현금주의가 원칙이다. 그럼 나머지는 독특한 것들이네. 독특하지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눈으로 조금만 볼게요. 소득 처분된 기타 소득은 결산 확정이겠죠? 그죠? 당연히. 광업금 등 각종 무채세상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돼 있죠? 멘붕이 좀 본다고. 어떤 멘붕? 아까 기타 소득의 범위에는 광업금 등 각종 무채세상권에 양도 대여 대가를 했거든. 근데 양도만 있네. 그럼 대여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대여는 수입 시기가 달라. 그런데 요즘에 수험생들이 요거까지도 암기가 가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놀랬어. 와, 요즘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구나. 대여까지도 정리해 가더라고. 그걸 구분해가지고. 양도는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야. 그럼 대여는 밑에 별표시 1번 현금주의라고. 됐어요? 와, 이것까지 구분해서 안 기억하는 걸 보고 소름 돋더라고. 아, 수준이 정말 높아졌구나. 정말 공부 많이 하는구나. 근데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안 보이던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동그라미 4번.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확정된 날. 돈을 실질적으로 주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거든. 대체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확정된 날. 됐죠? 됐죠? 동그라미 5번. 연금 계좌에 수령한 소득 중 연금 외로 수령한 소득 수령한 날. 그럼 다 현금주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됐나요? 됐죠? 자, 잠깐 끊었다가 밑에 다음 페이지 과세 방법 여기서부터 또 좀 봅시다.